네, 안녕하세요. 천수입니다. 자, 오늘 한정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목요일 정도에 이제 파동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금요일이 이제 우리가 공휴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이 약간 금요일 같은 그러한 목요일로 마감이 됐는데, 만약에 금요일도 이게 만약에 휴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뭐 주식이 개장하는 날이었으면 아마 추가적인 파동이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역대급 호재가 터진 거고, 사실상 이제 호재가 터진 거에 비해서 주가 상승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호재면은 이거는 뭐 19%가 아니라 그냥 아예 30% 상한가 들어갔어야 돼. 못해도 25% 이상은 갔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19%에서 마감이 됐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더 갈까 말까 이거를 이제 따져야 돼요. 그죠? 오늘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우리 원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왜? 그 정도의 이 내용들이 이제 적정 주가 가치가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건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또 얼마큼 계속 될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주가의 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원전주라고 해서 다 같이 주가가 막 20% 30% 가나요? 이 원전주, 같은 원전주이지만 누구는 대장주로 30% 30% 30% 상한가 몇 방을 가면서, 혹은 10% 20% 상승이 며칠씩 계속 타면서 결과적으로 뭐 일단 한 달 뒤에 봤을 때 어떤 종목은 막 50% 100%가 있지만, 또 어떤 종목들은 한 달이 지나도 30%도 채 안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뭐야?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내용을 먼저 따져봅시다. 우리가 한전 기술이 오른 이유는 뭐였어요? 이번에 체코, 그쵸? 이 체코에 관련된 원전 사업 때문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 한국 팀 코리아 가서 진행을 한 건데, 중심이 누구죠? 한국 수력원 자력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수원. 그쵸? 그러면 이 한수원에서 주 계약자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설계 쪽으로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한전기술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이 주기기나 시공을 맡고 있는 게 두산 애들이고, 그쵸? 마찬가지로 또 핵 연료를 맡고 있는 게 한전 연료 애들이고, 그쵸? 그리고 뭐 시운전이나 정비 맡고 있는 게 한전 KPS고, 결과적으로 뭐야? 한전 기술이 설계 쪽으로 완전히 포커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실수혜자예요, 실수혜자. 이 한전 기술을 이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재무제표만 봐도 이 매출액이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까지 그냥 다 5천억 수준이었어요. 그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근데 꽤 많이 늘었죠. 139억에서 286억, 548억.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80억에서 327억에서 585억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왜야? 원전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죠? 거의 뭐 퍼센테이지, 펌핑이 거의 2배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해외 수출할 때 이 정도의 규모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 5년간? 근 10년간? 없단 말이야. 이번에 역대급 이 수주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에요? 26조 원의 금액입니다. 26억이 아니야. 260억이 아니야. 2600억이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26조라고. 얘네들을 다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금액을. 그쵸? 얼마가 매출이 꽂히겠어? 역대급의 매출이 꽂힐 겁니다. 이제는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 아닌 뭐야? 이제 아예 현실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한전 기술이라는 이 종목을 우리가 일봉이 아닌 월봉으로 봤을 때, 얘가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뭐야?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였어. 많이 올라가봐야 10만원 전후예요. 그거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항상 내려 꽂았어. 그쵸? 이게 얘 주가의 현재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뭐야? 2011년도, 12년, 14년도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어. 근데 이번에 체코 26조 원이 수주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뭐야? 당연히 여기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호재가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터진 건데, 지금 이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 한정 기술을 딱 보면 우리가 매물대가 지금 어디가 강해요? 딱 봤을 때 맞고 떨어지는 구간 어디야? 자, 맞고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자리가 한정 기술의 해례 저항 매물대입니다. 이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져, 맞고 떨어져, 맞고 떨어져, 맞고 떨어져, 또 근처 맞고 떨어져. 그쵸? 이게 얘네가 당장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몇 년도부터요? 24년도. 언제부터 쌓인 매물대야? 7월에서 8월 달에 쌓인 매물대입니다. 지금 이거 뭐야?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한정 기술이 이 구간 19%에서 상승 마감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물대가 1년 동안 쌓인 매물대이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24년도 7월 달에 내가 75,000원 구간에서 물려 있어. 근데 이번에 채권에 관련된 수주 호재가 나왔어. 그래서 얘가 상한가 갔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팔 거예요? 안 팔걸? 여러분은 안 팔까요? 다른 사람들 다 안 팔걸? 왜? 상한가 갔으니까. 굳이 왜 여기서 매도를 해? 더 가져가야지. 그쵸?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야? 쩐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개미 새끼들을 다 데리고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럼 뭐야?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 구간 돌파시키고 돈을 투입할 때 뭡니까? 얘네들이 수익을 계속 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계속 주가를 올릴 때 매도세가 나온다고. 이게 얘네들이 입장에서는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정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래. 어느 정도 강한 저항 매물대에 갔다? 그러면 항상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고, 혹은 여기서부터 고가 뛰었다가 쭉 빠지면서 밑으로 빼버리고, 이 짓을 몇 번을 반복합니다. 왜? 그래야 얘네들이 다 매도를 하면서 털거든. 지금 그 명분이 너무 좋아. 왜 좋죠? 채권 26조라는 이 완벽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어. 뭐야? 원전을 그냥 미친 신재생을 아예 빠그러 뜨리고 원전을 미친 듯이 밀던 이 국힘 쪽, 보수 쪽, 윤석열 정권과는 다르게 얘는 뭐예요? 어느 정도 신재생을 키우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될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 뭐야? 세력들, 쩐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부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내용이 없었어.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안 돼. 김문수가 당선이 됐어. 그 상태에서 최고 26조 수주가 터졌어. 이거 그냥 다 상한가예요. 다 상한가라고. 왜? 김문수는 원전을 지원하는 일거든. 주된 메인 정책이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거든. 이런 상태에서 뭐야? 매도세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른 점이 있어. 잘 봐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 저항 매물대들이 계속 두들기는 구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단 하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 하나를 주목하면 지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 건지를 알 수 있어. 뭘 것 같아요? 맞춰봐요. 힌트 글자 3글자. 정답은 거래량입니다. 그죠? 잘 봐. 이 구간 맞았을 때 거래량, 여기 거래량 어떤 흐름이야? 거래량이 거의 없어. 거래량이 없다고. 우리가 어떠한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어떠한 돈이 필요해? 이를 위해서 나오는 매도세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릴 호가창의 매도 호가창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릴 매수 거래량이 필요해. 한마디로 뭐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야? 그러한 돈들이 한 번도 투입이 안 됐어. 언제 투입됐어? 이번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구간을 두들기면서. 그러면 다른 점이 뭐예요? 이전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매수세가 안 붙었다. 이번에는 뭐야? 이런 구간에서 똑같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야?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 구간의 저항 매물대를 지금 여기서 소화를 하고 누군가를 이 물량들을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결과적으로 거래 대금으로 쳤을 때 2천억이야. 그죠? 그럼 2천억을 어떤 돈 없는 개미들이 합치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 뭐야? 쩐주의 개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팔아야 돼요. 돌파 시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다고? 이 돌파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인데 매도를 해야겠어? 매도를 안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그렇죠?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매도를 안 해야 되는 구간이다. 주가가 만약에 눌려, 주가가 만약에 빠져, 그럼 뭐예요? 이거는 반대로
이 종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매수의 기회예요. 이때는 무조건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한전기술이 한수원에서 설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쪽에서. 그러면 체코 쪽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했어. 그쵸? 그럼 뭐야? 다른 유럽들과도 수주가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거야. 현대 로템이 주가 미친듯이 개급등했죠. 그쵸? 우리 방산 쪽 장갑차 미친듯이 급등했잖아. 이번에 뭐야? 항공기, 그쵸? 미친듯이 급등한, 전투기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야? 아니 막상 이거 장갑차 폰에 써보니까 대한민국 거 너무 좋더라. 야 이번에 이거 전투기 써보니까 필리핀에서 너네 거 너무 좋더라. 추가 계약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 거 체코 썼어. 야 대한민국 원전 좋더라.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추가 계약 다른 데에서 입소문 타서 수주 그냥 가는 거야. 어차피 원전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쵸? 웬만한 민주주의 중국, 러시아 거 쓰겠어? 안 쓴다는 거야. 프랑스 거보다 이번에 한국의 기술력이 가성비 대비 우위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 미국과도 이번에 굉장히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럼 뭐야? 계속 미국, 한국 독주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이재명이 걱정이 돼? 뭐가 문제야? 우리가 그전에 민주당일 때, 문재인 때 탈원전이었어. 이거는 브레이크지. 근데 이재명 탈원전 외치고 있어요? 아니, 차별화된 입장 보이고 있지. 왜? 얘는 뭐야? 실리주의야, 실리주의. 그럼 뭐야? 탈원전 안 하겠다라는 거야. 대신에 뭐 하겠어? 얘 기존의 원전들을 유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는 거야.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전력수가 안정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라고. 그럼 내가 얘기해볼게. 까고 얘기해서 지금 얘가 이재명의 대표 고향이 뭐예요? AI에 관련된 부분 아니야? 이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근데 얘는 신재생이야? 그럼 여기다가 화석 연료 쓸 수 있어? 없다라는 거야. 그 남은 에너지 원이 뭐야? 원전밖에 없어. 신재생을 제외하고. 그쵸?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원전 빼고 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원전 관련주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정책상으로도 전 세계 산업의 글로벌한 트렌드로서로도 그쵸? AI 산업 두태가 돼? 바로 후진국이에요. 그쵸? 당장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주가 봐봐.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지 삼성은 못 올라가지. 그 차이이 뭐예요? 인공지능 AI에 있어서 HBM이라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 똑같아. 인공지능 AI 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진보하고 후퇴합니다. 이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첫 번째는 전력이야. 왜? 에너지를 줘야 돌아가니까. 한전기술 여기서 주가 빠지면 매수기에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 1차 목표가를 위한 매도가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눌렸을 때 역시 뭐야? 매수가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가 높은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은 늘릴 수 있을 거고, 그죠?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들어가 볼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주가 급등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 알아야겠죠. 그쵸?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고점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 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고점이 찍힌 당일에 사인을 저는 안 드려요. 하이즈 RNM 고점 먼저 찍혔죠? 2월 6일날 찍혔습니다. 얼마 찍혔어요? 59,000원. 잘 봐요. 써볼게요. 자, 2월 6일날 고점 찍힌 게 59,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하루 이틀 전에 5만원에 매도해라. 그럼 뭐야? 완전 고점인 거죠. 그쵸? 왜? 5만원 매도해라. 우리 거 체결되고 900원 더 올라간 다음에 빠지는 거잖아. 매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하이제 RNM 몇 월 며칠? 2월 3일자입니다. 그쵸?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문자로 내가 이거 얘기했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조작 가능하잖아. 텔레그램 얘기했어. 믿을 수 있어? 조작 가능하잖아. 왜? 다 포토샵 수작 가능하니까. 왜? 다 글자 수정 가능하니까. 영상 재생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2월 3일 거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원대까지 가요.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기하죠. 5만원대 가면 매도해라. 쉬어갈 수 있다. 언제 얘기했죠? 2월 3일날 얘기했습니다. 그쵸? 2월 3일날 주가가 얼마였어요?
고가 46,200원, 종가 41,000원. 이날 팔지 말라고 하죠. 5만원 되면 팔라고 얘기하죠. 언제 지켜요? 딱 3거래일 뒤에 5만원 지키고 급락이 나와요. 한정기술의 매도가를 제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32, 자 다시 써드릴게요. 010-3212-5248 이쪽으로 우리 한전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전 기술에 관련된 1차 최소 도달해야 될 목표가 꼭 받으시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이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예 이렇게 제가 하루 이틀 2, 3일 전에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아예 그죠? 대놓고 몇 달 전부터 들 때도 있어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얘가 얼마까지 갔죠?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까지 갔죠. 그쵸? 이 보시면 한화오션 봐봐. 얘 고점 매도 지키는 날짜가 구간이 어디야? 여기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이잖아. 여기서 계속 고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쵸? 이러한 내용들도 언제 지켰죠? 8만원에서 9만원이 여기 언제예요? 4월달에 지켰어요. 이거 제가 3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1월달 그쵸? 1월달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잘 얘기해요. 그리고 한화오션의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최소 어디? 8만원에서 10만원 이 구간 전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최소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야? 정확하게 3개월 뒤에 그 가격 시켰습니다. 1월달에는 주가가 얼마였는데 여기 보이시죠? 1월달에 언제예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1월달 주가 얼마 돼 있어? 4만원대야. 딱 2달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한전기술 기간에 관련된 목표가도 잡아 드릴 거예요. 그쵸?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3212-5248 이쪽으로 한전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한전기술에 관련된 1차 목표가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전기술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 안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 이 구간은 이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흡수가 시작됐어. 그럼 쩐주 입장에서 이러한 구간의 매도세들을 잡아먹고 지금 매수를 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더 올려야 그때부터 수익인 거거든. 이제 뭐야? 더 올리는 흐름이 올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올리는 흐름이 바로 올지 한 번 더 빼고 매물수하고 빼고 매물수하고 갈지 이제 그 두 가지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대응 방법, 거기에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 다 드릴 겁니다. 010-311-5248로 한전 지금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우리기술 투자, 페트로,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